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빈멘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수업 자료는 소프트웨어 놀이터 카페 URL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소놀 카테고리의 에빈멘트 가이드를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놀 카테고리 아래에 에빈멘트 가이드인데요. 지난 시간에 에빈멘트 준비하기 했고요. 시작하기를 같이 봤었어요. 그래서 복습 겸 해서 잠깐 보도록 하면요. 에빈멘트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에빈멘트 주소로 들어가죠. 에빈멘트 사이트로 들어가면 요 창이 나오면 요 컨티뉴 누르시면 된다 했고요.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 때 스타트 뉴 프로젝트 아니면 이 프로젝트 메뉴 아래에 스타트 뉴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면 되는데 여기 한글 쓰면 안 된다 했죠. 영문으로 적어주고 OK 하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열립니다. 그리고 디자이너 화면 구성할 때 우리가 앱을 만들 때 먼저 디자인 먼저 구성하는데 버튼을 하나 끌어 당겼고요. 그 다음에 기능 같은 경우는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요 아래쪽에 떨어지죠. Non-visible 영역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 완성되면 이제 코딩을 위해서 이제 디자이너가 아닌 블럭으로 가고요. 블럭으로 가서 이제 요 빈 바탕 화면에다가 블럭을 배치하면 코딩이 완성이 되는데 먼저 버튼을 클릭하면 이벤트가 나오고 그 중에 버튼 클릭 이벤트를 끌어당겨 넣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이 필요한데 그게 텍스트 투 스피치입니다. 텍스트 투 스피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요거 함수 같은 경우는 보라색이라 했죠. 요 기능을 여기 블럭에 조립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할지 필요한 거는 위에 빌트인 영역에 있는 데이터 매스 아니면 텍스트가 있는데 텍스트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 한글로 말하게 하고 싶다 해서 요 빈 블럭을 끌어다가 여기 결합해서 내가 원하는 글자를 넣으면 됩니다. 한글 넣어도 되고 영어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이게 최종적으로 앱이 완성이 되면 실행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실행을 할 거냐면 보통 커넥트가 AI 컴피니언 하면 됩니다. 커넥트가 AI 컴피니언 요 위에 커넥트 메뉴에 AI 컴피니언 하면 QR이 생겨요. 이 QR을 우리 그 스마트폰에 받았는 앱 있죠. MIT AI APP 인벤트 앱 인벤트 MIT 앱 인벤트 2 요 앱을 이용해서 스캔 QR 코드 해서 이 QR을 찍으면 돼요. 요거 누르면 어떻게 해요? 카메라 화면이 열리면 그 위에서 생성된 그 모니터 화면에 QR 코드에 한 2-30cm 갖다 대면 이게 이제 자동으로 앱이 실행이 되죠. 그래서 요 버튼을 눌러서 테스트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에뮬레이터로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겁니다. 에뮬레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에서 설명했는 방법 있죠. QR코드 스캔하기. 요게 뭐냐면 커넥트의 AI 컴피니언이었어요. 요 방법 말고 요 커넥트 밑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 요 옆에 빌드라는 탭이 있어요. 빌드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커넥트죠. 커넥트와 빌드의 차이점. 커넥트는 그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는 게 아니고요. 통신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글자 바꿔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통신되면서 이제 바뀐 내용이 바로바로 반영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 커넥트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나중에 앱 인벤트 안 할 때는 뭐 다른 곳에 가면 내 앱이 사라져 있죠. 설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통신상에서 이제 실행해 볼 수는 있는데 최종적으로 뭐 언제 어디 쓰든 내 폰에 이제 심어 놓고 항상 그 앱을 사용할 때는 이 빌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빌드는 작성한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기인데요. 이 QR코드를 스캔해서 스마트폰에 전송하는 방법. 이 빌드 위에, 제일 위에 앱 해가 provide QR code for APK 해가 요걸 누르면
좀 전하고 똑같은데 여기서 그래프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왜냐면 빌드할 때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우리 커넥터보다는 좀 더 걸립니다. 한 20초에서 40초 정도 더 걸려요. 그러면 QR이 똑같이 생성돼요. 그래서 똑같이 QR을 찍으면 돼요. 똑같이 QR을 찍으면 되는데, 우리 한 번씩 이런 경고창이 떠요. 보안을 위해 알 수 없는 출처에서 구매한 앱은 휴대화면에 설치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설정해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사용을 허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설치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구글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앱이 아닌 것들 있죠. 민간이 만든 앱들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가 아닌가를 사용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앱만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안을 걸어놨기 때문에 요 창이 나오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사용 허용을 해주셔야 내 폰에 이렇게 설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설치를 눌렀을 때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이건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지금은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앱을 만들었다. 그 다음 또 다른 앱 공부하는데 최종적으로 나중에 잘 만든 앱을 내 폰에 이제 내려받을 필요가 있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요거를 알아놓는 거고요. 원래는 이제 앱을 완전히 만들고 나면 이렇게 배포해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실행하는 화면은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요. 밑에 두 번째 거는 요렇게 누르면요. 요거는 QR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APK 파일 똑같습니다. 과정은 똑같은데 APK 파일 요 밑에 생겨요. 웹브라우저 아래에.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파일 탐색기 같은 걸로 이걸 터치해가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메일로 첨부해가 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 핸드폰에 요 파일을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핸드폰에서 이 첨부된 이 파일을 열어서 터치하면 자동으로 깔립니다. 물론 이건 또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기 때문에 요것도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사용 허용을 해주셔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제 부가적으로 제가 설명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오늘은 이제 요 부분 봐야 되겠죠. 에비멘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디자이너 화면과 블록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고요.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볼게요. 위에 요거는 뭐 메뉴가 있죠. 메뉴가 있어요. 프로젝트, 그 다음에 커넥트, 빌드 하면서 헬프, 이런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프로젝트 이름을 정해주면 여기에 이제 그죠? 소놀카는 요게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 줬으면 이제 다른 이름이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이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 공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화면이 하나이지만 나중에 여기 화면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요. 여러 개의 스크린을 구성해서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팔레트인데 지난 시간에 유저 인터페이스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팔레트, 미디어 팔레트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씩 공부하면 되고요. 6번은 우리 주요 배치해야 될 화면이죠. 화면에 요 컴포넌트를 배치했고요. 눈에 안 보이는 영역은 아래쪽에 배치가 됐고, 전체적인 구성은 7번, 이제 이 스크린 아래에 버튼이 있다, 아니면 미디어에 텍스트 투 스피치가 있다. 여기 전체적인 배치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는 4번은 우리가 블록, 그 다음에 디자이너가 블록으로 가면 이제 블록 코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요 디자이너는 이제 화면 배치를 할 수 있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9번은 이제 속성이 있죠. 속성이라는 거는 버튼의 색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그 다음에 어떤 외형,
뭐 등등 다양한 속성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미디어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지 같은 거를 여기 이제 업로드해서 뭐 버튼에 씌운다든지 뭐 다른 컴포넌트에 입힌다든지 할 때 쓰는데 어떤 자원들을 여기 업로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화면 구성을 대략이라도 한번 살펴보시면 나중에 이제 에빗매트를 사용하시더라도 조금 더 익숙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그 화면 구성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상세 설명은 여기 가이드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 에디트 하면은 우리가 여기 블록을 누르면 여기 이제 블록들이 있어요. 이 빌트인이라는 거는 공통 블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통 블럭이에요. 여기 뭐 하나씩 배울 거예요. 컨트롤, 뭐 로직, 우리 지난 시간에 매스와 텍스트 이거 살펴봤죠. 그 다음에 우리 스크린 아래에 우리가 만든 것들이 배치가 되는데 주로 스크린 아래에 배치된 컴포넌트 중심의 블럭을 여기다가 3번에다 끌어다 놓고 우리가 완성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뭐 이미지라든지 소리 파일 같은 거 업로드 할 수 있는 요 부분이 또 따로 여기 존재하고요. 가방은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블럭,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시 그 블럭 만들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게 임시 보관 역할을 해주는 게 가방입니다. 가방에다가 우리가 만든 블럭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럭이 필요 없는 것들은 이 휴지통에 버리면 됩니다. 끌어다가 요 위에 올려놓으면 삭제할 수도 있고요. 혹은 델리트 키 눌러가 키보드의 델리트 키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요 메뉴는 또 한번 이렇게 상세하게 보시고 싶은 분들은 요 가이드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뭐 이렇게 전체적인 너무 디테일하게 해도 되긴 한데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잡으면서 처음에 공부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가 어떻게 하는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 다음 잘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나중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추가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손올 카페에 이렇게 그 가이드를 보시고 하나하나 따라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에빗멘트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 가지고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기능 위주로 하나씩 우리가 이제 배워 나갈 거예요. 요 빌트인 블럭은 사실 좀 요 바로 들어가면 어렵기 때문에 저는 난이도가 좀 쉬운 거 중심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예제 상강 버튼 다루기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예제를 만들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강의가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 에빗멘트를 시작하고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이제 보충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능 위주로 하나씩 배워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